안녕하세요, 여러분. 따뜻한 이야기 배달부 웅이 어멈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선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62살 헌신했던 30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무너졌지만 그녀는 절망의 끝에서 용기를 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 그녀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인공 혜선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과 따뜻한 희망을 전해줄 겁니다. 자, 그럼 혜선 씨의 감동적인 이야기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이른 아침 윤혜선 씨의 부엌은 언제나처럼 정겹고 평화로웠다.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소리가 집안을 채우고 밥솥에서는 고소한 밥 냄새가 김을 모락모락 피워 올렸다. 30년째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그녀의 손길은 능숙했다. 남편 이재원을 위해, 두 아들을 위해, 오직 가족을 위한 삶이었다. 그녀의 삶은 헌신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였다. 그 평화가 깨진 건 안방문이 쾅 하고 열린 순간이었다. 남편 이재원이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고 나왔다. 혜선 씨는 의아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여보, 어디 가세요? 아침도 안 드시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이재원의 대답은 차가운 칼날 같았다. 더 이상 당신 밥 먹기 싫어. 이제 그만 갈게. 그 말에 혜선 씨의 손에서 국자가 힘없이 떨어졌다. 쨍그랑. 바닥에 부딪힌 국자 소리가 마치 그녀의 삶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처럼 귓가에 울렸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짙은 화장에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들어섰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낯선 여자였다. 오빠, 다 챙겼어요? 빨리 가요. 여자는 혜선 씨를 흘끗 보더니 비웃듯 말했다. 혜선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62년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다. 이재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여자와 함께 집을 나갔다. 닫히는 현관문 소리는 마치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며칠을 텅 빈 집에서 방황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고 잠도 오지 않았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며 그녀는 하염없이 울었다.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바친 30년의 세월이 이토록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을까? 동네에는 금세 소문이 퍼졌고 그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두려워 집 밖으로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결국 생활비가 떨어져 용기를 내어 은행에 갔을 때 그녀는 두 번째 충격을 맞았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적금이 모두 해지되어 있었다. 이재원이 그녀의 이름으로 된 통장의 돈까지 모두 빼내간 것이다. 부부 공동 명의라서. 은행 직원의 난감한 설명이 혜선 씨의 가슴을 찢었다. 며칠 후 등기 우편이 날아들었다. 이혼 소송장이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아내에게 있으며 재산 분할은 없다는 뻔뻔한 주장이 적혀 있었다. 혜선 씨는 소송장을 들고 떨었다. 40년을 바친 대가가 이것이란 말인가. 그녀는 삶의 벼랑 끝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벽에 걸린 아들들의 사진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엄마, 괜찮아. 저희가 있잖아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혜선 씨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무너지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변호사를 찾아갈 결심을 했다. 혜선 씨가 찾아간 변호사 사무실은 빌딩 숲 사이에 자리하고 있었다. 젊고 당찬 여변호사 박민선은 그녀의 사연을 듣고 분노했다. 이건 정말 너무하네요. 재산 분할은 당연히 받으셔야 합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민서의 단호한 목소리가 혜선 씨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혜선 씨는 이제 가진 돈이 없었다. 결국 그녀는 시장의 한 김치 가게에서 허드렛 일을 시작했다. 62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돈을 벌어야 했다. 새벽 4시에 나가서 김치를 담그고 포장하고 배달까지 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참아냈다. 살아야 했으니까. 시장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며 물었다. 혜선 씨, 이 나이에 왜 이런 고생을 해요? 혜선 씨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일하는 게 좋아요. 집에 있으면 잡생각만 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김치를 배달하러 가다가 이재원을 마주쳤다. 그는 젊은 여자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다. 저기 봐, 내 전처야. 이제 김치 배달이나 하나 봐. 이재원과 여자의 비웃음이 혜선 씨의 가슴을 찔렀다.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에 비참함을 느끼며 골목에서 혼자 눈물을 쏟아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어느새 흰머리가 부쩍 많아졌고 야윈 얼굴에 거친 손. 30년의 세월이 거울에 비쳤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했다. 다음 날 그녀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고 염색도 했다. 시장 사람들은 놀라며 말했다. 혜선 씨, 오늘 왜 이렇게 예뻐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한 것이었다. 법정에서는 날이 왔다. 혜선 씨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법원에 갔다. 이재원은 젊은 여자와 함께 나타나 뻔뻔하게 손을 잡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고 이재원 측 변호사는 혜선 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혜선 씨의 변호사 박민서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저희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박민서는 서류 뭉치를 제출했다. 이재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변호사가 제시한 증거는 이재원이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젊은 여자에게 거액을 송금한 불법 금융거래 내역이었다. 법정은 술렁거렸다. 이재원은 아무 말도 못했고 함께 온 여자는 그를 비난하며 떠났다. 재판장은 혜선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혼은 이재원의 유책으로 성립되었고 혜선 씨는 집을 지킬 수 있었다. 법정 밖에서 홀로 초라해진 이재원을 보며 혜선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후 혜선 씨는 집에서 며칠을 보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야 했다. 집은 지켰지만 생활비는 여전히 부족했다. 김치 가게 일만으로는 힘들었다. 어느 날 새벽 혜선 씨는 부엌에 서서 생각했다. 30년간 매일 요리했던 이 부엌. 남편과 아이들은 그녀의 손맛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사실 혜선 씨는 요리에 남다른 재능이 있었다. 그래, 내가 가장 잘하는 걸 하자. 밥집을 열자. 혜선 씨는 노트를 꺼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을 받았지만 직원은 걱정스럽게 물었다. 62살의 창업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혜선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제 시작이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죠. 시장을 돌아다니며 적당한 가게를 찾았고 전통시장 입구에 작은 가게를 계약했다. 월세도 적당했고 위치도 좋았다. 가게 청소부터 시작했다. 벽지도 직접 바르고 페인트도 칠했다. 시장 사람들이 도와주러 왔다. 과일 가게 김 사장, 생선 가게 이 사장, 반찬 가게 박 여사 모두가 혜선 씨를 응원했다. 혜선 씨, 우리가 도와줄게요.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혜선 씨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다. 이제는 울 시간이 아니었으니까. 간판을 달았다. 혜선 내 밥집이라고 쓰인 소박한 간판이었다. 혜선 씨는 간판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6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건 무언가를 갖게 된 것이었다. 주방 기구를 들여놓고 식탁과 의자를 배치했다. 크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아늑했다. 메뉴판을 손수 만들었고 가격은 저렴하게 책정했다. 시장 사람들이 부담 없이 올 수 있도록. 개업 첫날 오전 11시에 문을 열었다. 첫 손님은 시장 상인들이었다. 혜선 씨, 된장찌개 한 그릇 주세요. 냄새가 끝내주네. 곧이어 다른 상인들도 왔다. 작은 가게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다. 와, 이거 진짜 맛있네요. 집밥 같아요. 칭찬을 들으며 혜선 씨는 행복했다. 30년간 당연하게 여겨졌던 자신의 요리 실력이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은 더 몰렸다. 혜선 씨는 정신없이 주문을 받고 요리를 했다. 힘들었지만 즐거웠다.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왔다. 70대 노인이었는데 혜선 씨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혜선아, 김혜선 맞지? 혜선 씨도 놀랐다. 초등학교 동창 최민호였다. 50년 만에 재회였다.
최민호 씨는 아내와 사별한 지 3년이 되었다고 했다. 혼자 사니까 밥해 먹기가 귀찮아서. 여기 밥이 맛있다고 해서 왔는데 너였구나. 혜선 씨는 정성껏 상을 차려주었고 민호 씨는 맛있게 먹었다. 정말 맛있다. 매일 올게. 그 말처럼 그는 매일 점심시간에 밥집을 찾았다. 때로는 설거지를 돕기도 하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혜선 씨, 혼자 사는 거 힘들지? 나도 그래. 민호 씨의 따뜻한 위로가 혜선 씨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30년간 느껴보지 못한 설렘이 피어났다. 한 달이 지나자 혜선 네 밥집은 입소문이 났다. 점심시간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였다. 혜선 씨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했고 가게는 더욱 활기찼다. 어느 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시장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는 것이었다. 혜선 씨는 망설였지만 시장 사람들이 격려했다. 혜선 씨,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꼭 하세요. 촬영 날 혜선 씨는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요리했다. 자신의 이야기도 솔직하게 들려주었다. 62살에 새로 시작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방송이 나간 후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다. 가게가 번창하면서 혜선 씨의 일상도 바뀌었다. 새벽에 일어나 시장을 보고 정성껏 요리하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바쁘지만 충실한 하루하루였다. 최민호 씨는 이제 그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다.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장보기를 도와주고 가게 문 닫은 후에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혜선 씨, 우리 나이에 새로운 인연을 만난 게 참 감사해. 혜선 씨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웠다.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으니까. 가게를 연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이재원이었다. 하지만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없었다. 수척해진 얼굴, 헝클어진 머리, 낡은 옷차림.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혜선 씨, 밥 한 끼만 먹을 수 있을까? 혜선 씨는 놀랐지만 침착하게 말했다. 앉으세요. 손님이니까 대접하죠. 이재원은 허겁지겁 밥을 먹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혜선 씨는 담담하게 물었다. 그 여자는요? 이재원은 고개를 떨구었다. 떠났어. 내가 돈이 없다는 걸 알고 바로 떠났지. 회사에서도 해고됐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 혜선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이 남자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았는데 막상 이런 모습을 보니 측은하기도 했다. 그래도 살아야죠. 누구나 실수는 해요. 그때 최민호 씨가 밥집으로 들어왔다. 이재원을 보고 잠시 멈췄다가 혜선 씨 옆에 섰다. 이재원은 두 사람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한 듯 천천히 일어섰다. 알았어.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을게.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이재원은 밥값을 테이블에 놓고 나갔다. 구부정한 뒷모습이 초라했다. 혜선 씨는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다. 30년의 세월과 완전히 이별하는 순간이었다. 이재원이 떠난 후 혜선 씨의 마음은 후련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묶여 있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 그날 저녁 그녀는 아들들에게 전화했다. 엄마 아빠를 만났어. 이제 정말 끝이야. 엄마는 괜찮아. 큰아들이 말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수고했어요.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작은 아들도 말했다. 엄마가 행복한 게 저희도 행복해요. 사랑해요, 엄마. 혜선 씨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며칠 후 혜선 씨와 최민호 씨는 한강변을 걸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혜선 씨, 우리 남은 인생 함께 살면 어떨까? 민호 씨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혜선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 우리에겐 시간이 있으니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젊은 연인들처럼 설레고 두근거렸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1년이 지나 혜선 네 밥집은 3주년을 맞았다. 기념 파티를 열자 시장 상인들과 단골 손님,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최민호 씨가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혜선 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62살에 새 출발을 한 용기,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 저는 이런 혜선 씨와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아들들도 혜선 씨를 안아주며 엄마는 저희의 영웅이에요. 라고 말했다. 혜선 씨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감동의 눈물이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밥집을 찾아와 울고 있었다. 남편이 바람나서 모든 것을 잃었다는 그녀의 모습은 3년 전의 혜선 씨와 똑같았다. 혜선 씨는 그 여성을 안아주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울어도 돼요. 하지만 일어서세요. 인생은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며칠 후 여성은 희망을 되찾고 돌아갔다. 자신의 아픔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혜선 씨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시간이 흘러 혜선 씨는 65이 되었다. 여전히 가게를 운영하며 활기차게 살았고 최민호 씨와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어느 날 저녁 혜선 씨는 가게에 앉아 생각했다. 3년 전 이재원이 떠나던 그날. 그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고통은 성장의 씨앗이었고 눈물은 새로운 시작의 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담은 자서전을 쓰기로 했다. 제목은 62살 나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다였다. 책이 출간되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혜선 씨는 깨달았다. 사랑은 나를 버린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었다. 그녀는 지금 인생의 황금기를 살고 있었다. 혜선 씨는 매일이 감사하고 매일이 행복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그저 계속되고 있을 뿐이었다. 혜선 씨의 이야기는 62살 나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다라는 제목의 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가 그랬듯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시련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픔을 이겨내고 자신을 사랑하며 새로운 삶을 개척한 혜선 씨의 모습에서 우리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혜선 씨처럼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순간이 있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